안녕하세요.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성지킴이 강사 이예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지요. 그동안 더위에 집안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 신노년의 성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신노년의 성과 상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년의 성 갈등 유형과 상담,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광진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 신노년의 성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어오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는 첫 번째로 신노년의 성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신노년의 성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노년 부부의 슬기로운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의는 친밀한 부부의 의사소통은 친밀한 성적 의사소통을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제1강 신노년의 성의 인식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년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개념, 잘못된 관념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강의 주제로 선택했는데요. 신노년의 성의 인식은 노년이 되어도 노인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노년 부부의 정상적인 성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 그리고 노년이 되어도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구는 끝까지 가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폐경이 되면 여성은 성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폐경 이후에도 여성의 성생활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년의 성은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을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신노년의 성에 대해서는 편집에 오류가 있어서 뒷부분의 목소리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서 큰 소리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노년의 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 과정을 거치죠. 인간 노화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함과 동시에 쇠퇴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도 인간 노화 과정으로 느려지기는 하나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노년의 성의 특징은 신체적인 접촉, 신체적인 성교, 신체적인 목적으로서의 성 이외에도 부부 사이의 이완, 기쁨, 의사소통, 친밀감 같은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였던 100세 시대 신노년의 슬기로운 의사소통에서 어르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센 스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암탉이 힘 빠지고 자존감 떨어진 수탉의 등을 토닥거리며 여보 힘내세요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신노년 시대에는 서로 등을 쓸어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등을 쓸어주는
갖은 스킨십으로 친밀감을 형성해주면은 부부 사이에 친밀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친밀한 성적 의사소통, 정서적 교감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친밀한 의사소통은 이 뇌 영상에서 보듯이 강한 애착과 상대를 보호하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친밀한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은 애착 호르몬 옥시토신의 분비는 포유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을 유지하려는 필수 물질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기 영상에서 흰색, 녹색, 노란색 빛나는 거는 최근에 뇌 과학 발달로 인해서 촬영할 수 있었던 영상인데요. 부부 상호 간에 강한 애착 호르몬 옥시토신을 분비하여서 서로 간에 정서적인 안정, 정서적인 교감, 친밀한 의사소통의 결과이죠. 자, 이제까지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신노년의 친밀한 성은 서로 애착심을 갖는 것, 동시에 존경심을 갖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자기 표출을 위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성적인 친밀감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애착과 존경과 자기 표출을 하는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부 서로 간에 안정감을 주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노년 부부들 중에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있거든요. 어르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100세 시대 배우자가 있는 신노년 부부들 중에서도 성 갈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성 갈등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성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동시에 신노년이 알아야 할 성병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가 있는 신노년 부부의 성 갈등 유형과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르신 여러분, 신노년을 맞는 어르신들은 물론 친밀한 부부, 친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친밀한 성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부부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못한 부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그렇게 성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 성 차이가 부족해서도 될 수 있고요. 또 남녀 신체적인 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성 욕구나 성 기능의 저하로서부터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활 감정,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그동안 결혼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여러 가지 불만감 혹은 성적 불만족 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성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물론 다 했지만 신노년 부부의 성 갈등은 갱년기 이후에 생리적인 측면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전부 신노년 부부가 맞는 신체적인 문제인데요.
남성 발기부전, 여성의 질 건조 등으로 인해 성 갈등이 유래됩니다. 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보통 뇌의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져서 혈맥을 타고 확산되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환으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나 부신으로 성호르몬이 흘러가죠. 그러나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남성의 성호르몬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성적 욕구를 여성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 여성들은 폐경 이후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서 성욕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차원에 의해서도 성욕이 감소되어 성 차이의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00년 전에 이루어진 유럽에서 연구된 어떤 그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 인간의 성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예전에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꾸준히 연구가 되어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에게 에빈이라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갱년기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요.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에빅이라는 빈 대학의 정신의학자는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북부 유럽에 사는 남자 어르신들을 남자 대상으로 남성의 갱년기 생리적 측면을 연구를 해봤대요. 그리고 남부, 중부나 중부, 남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남성 어르신들 또 여성 어르신들을 생리적 갱년기 이후에 생리적 측면을 조사했는데, 재밌는 것이 여성은 그 당시 100년 전이에요. 여성은 초경이 13세에서부터 14세부터 있고 30년 정도 지나면은 배란이 중단되더라. 그리고 난자가 고갈되는 시기에 폐경기가 오면서 폐경기가 올 때는 생리적인 단계로서 성기가 얇아지고 약해지더라. 이미 이런 연구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들도 보통 18세 정도에서 성정이 나타나지만 남자는 생식력이 40세쯤에 절정을 이루고 나이 든 뒤 천천히 떨어져서 62세쯤 되면은 생식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남성들의 하나의 섹스는 나이 든 뒤에도, 즉 62세가 지난 뒤에도 성욕은 중단 없이 지속되더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100여 년 전에 북유럽과 중부유럽, 남유럽을 중심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물론 그 뒤로 의학도 발전하고 여러 새로운 신기술, 약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우리 갱년기를 맞이하는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도 예전보다 많이 활력 있게 살지만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갱년기에 대한 남성, 여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같다라는 거죠. 자, 성의 차이를 남성은 남성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신혼여행 부부들은 남성의 갱년기의 특성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갱년기의 특성도 알아서 나도 알고 남도 알므로써 성적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남성은 갱년기가 되면은 신체적인 피로를 증상을 자꾸 호소해요. 만성 피로가 오고 무력감이 오고 그리고 복부 비만도 나오고
또한 혈관 운동성이 젊었을 때만치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은땀도 나고 불면증도 많이 느끼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불면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갱년기가 된다면, 그리고 노쇠 현상, 노화 현상의 하나가 바로 기억력이 감소됩니다. 기억력의 감소로 우울이나 짜증이 올 수 있고, 남성은 특히 갱년기로 인해서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성욕이 감소되고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환의 탄력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발기부전이지요. 여성 어르신들도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 남편을 이해하는, 남편의 처지나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도 갱년기가 되면 신체 증상, 혈관 운동성, 심리적 증상은 남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식기, 생리적인 면은 질 위축, 질 교통, 질 탄력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죠. 남성 어르신들도 여성 어르신들의 갱년기 이후에 이 생리적 특징을 안다면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이 겪는 여러 성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는 신노년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 대상으로 신노년 부부의 성적 갈등 유형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신노년 부부의 성 갈등은 의사소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노년 부부, 바람직한 부부로 의사소통, 친밀한 의사소통, 슬기로운 의사소통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가졌던 겁니다. 신혼용 부부에 있어서 성적 갈등의 주 요인은 바로 의사소통 양식입니다. 자, 이 삼각형의 맨 아래가 노년 부부의 성적 갈등 제1유형이고요. 바로 두 번째가 2유형, 3유형, 4유형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부, 성관계를 거부하고 언쟁형, 이거는 제일 밑에 있는 성 갈등 유형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더 단계가 높아지고 어려운 성 갈등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노년 부부들 중에 성 갈등이 있는 부부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들은 지금 집안에서 영상을 듣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복지관에 와서 상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성 수업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오늘 이 수업이 어르신들의 성 갈등 유형과 성 상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떠한 성 갈등 유형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거부 언쟁형입니다. 자, 노년 어르신들이 서로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상담실에서의 단연간 임상 사례 결과 제1유형으로 했는데요. 먼저 성관계를 거부하고 언쟁을 한 다음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갈등이긴 하지만 의사소통은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의사소통 안에 서로 적대감이 있어요. 비난, 방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언쟁형의 성 갈등을 갖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 부부 간에 여성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갱년기로 인해서 성욕구가 떨어짐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면은 아프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남성 어르신은 노화로 인해서 자신감이 저하되고 노화로 인해서 뭔가 신체적인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에 그런 불안이 있는데 상대방 여성 어르신이 자꾸 직간접적으로 성교를 거부하면 언쟁을 하죠.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하는 유형입니다. 제1유형 언쟁형이죠. 다행스럽게도 의사소통은 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부정적 생활 감정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 사람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대상으로 잘 듣고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은 없는지 좋은 감정, 예전에 좋았던 감정, 제일 좋았던 감정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됨과 동시에 부부 서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중재를 하게 되지요. 자, 신혼형 부부의 성 갈등 유형인 두 번째, 포기형입니다. 포기형은 물론 성관계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 어르신은 오랫동안 남편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고 그동안 살아온 생활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온 여자 어르신들이에요. 또한 남자 어르신은 신체적인 노화로 발기부전이 일어나서 남성 스스로 성관계를 포기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현재 여성은 직간접적으로 성교를 거부하죠. 부정적인 감정, 미운 감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성은 하고 싶은데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못하고 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성갈등 유형이죠. 역시 부부간에 오래된 부정적 생활 감정이 만약에 부정적 생활 감정이 없었다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래도 정서적인 접촉으로 정서적인 교감으로 또 다른 친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지요. 이럴 때는 남성 어르신들의 발기부전은 상담과 동시에 비뇨기과 진료를 받게끔 하고요. 또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면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고 나서 성교 전과 성교 후에 부부간이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러한 중재를 통해서 상담으로 효과적인 성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 갈등 유형은 대립형이에요. 물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이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두 남성 여성이 팽팽하게 서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 경우는 여성들은 폐경 후에 성적인 욕구가 감소되고 여성 스스로 나는 그만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섹스 말고 나의 관심사는 아이들 돌보는 거야. 아이들, 손자, 소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남편은 배려하지 않지요. 그리고 남성은 이러한 여성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노화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와 같은 대립형의 부부들은 아내의 지속적인 성교를 거부하고 남편은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축, 신체적인 위축으로 스트레스가 폭발하죠. 대화가 단절돼요. 심한 언쟁 후에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 어르신도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 후
질윤활제라든지 혹은 질윤활제나 아니면은 질을 좋게 하는 여러 오일들 아니면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의 성호르몬 처방 등 여러 가지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권고드리죠. 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질병이 없는지 중재 상담 때 저희들이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갈등이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 간의 갈등이 형성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됐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성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 여러 가지 그 부부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중재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신노년 부부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성 갈등 유형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는 폭력형인데 제일 처음에 말했던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유형으로 이거는 성범죄가 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자, 성 갈등 유형 중 네 번째는 폭력형인데 이 폭력형은 성관계를 거부 회피했을 때 상대방이 권위적으로 폭력하는 경우 혹은 성관계를 무시하고 보복했을 때 폭력하는 경우 또 하나 경우에는 성관계를 무조건 가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도 폭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적 중재 꼭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부부가 있는 노년 부부의 성 갈등 유형 중 네 번째, 폭력형 권위형입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떤 때 이렇게 되냐고요? 여성은 성교시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러 가지 과오, 남편의 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은 신체적인 성교통, 질 위치로 인해서 성관계 거부 또 그 심리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에 누적된 부정적 감정, 적대감으로 인해서 성욕구가 떨어짐과 동시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죠. 그리고 남성도 노년이 됨으로 인해서 성기능이 저하가 되고 여러 심리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내는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죠. 그럴 때 남자 어르신이 명령을 동반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권위적인 폭력형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상담 중재 과정에서 그동안의 결혼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부정적 감정들이 쌓아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경험 여부에 따라서 용서해야 될 것과 사과해야 될 것들도 조심스럽게 하나씩 끄집어가면서 배우자들 간에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간에 서로 좋은 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 하나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그동안 자녀 교육을 혼자 다 도맡아 해온 거에 대해서 나 혼자 그 자녀 교육을 겪어온 거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들을 가지고 계신 여성 어르신도 상담을 통해서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남자 어르신들 간에 여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이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터놓고 서로 조정하고 용서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조하지요. 자, 두 번째 폭력형은 무시하는 부인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폭력하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남편을 아내가 무시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무시하는 경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인격 비하적인 발언과 자녀들까지 무시에 대해서 폭력과 구타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폭언과 구타가 이어짐과 동시에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 의사소통이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단지 비언어적인 나쁜 의사소통인 구타만이 있을 뿐이에요. 폭언, 나쁜 말과 비언어적인 구타. 이럴 경우에도 상담과 중재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배우자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상담 관계에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좋았던 때를 일깨우며 부부간의 성적으로 좋았던 그 당시를 일깨우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상담과 중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성 갈등 유형인 제4유형 폭력형 중에서 가학적 폭력형은 이거는 성범죄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성 갈등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이 구타해도 때려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아내를 남편은 폭력과 구타가 계속되죠. 이러한 아내의 무조건적 수용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무조건적 구타, 무조건적 폭력도 물론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담과 중재가 반드시 개입돼야 됩니다.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나도 먼저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었는지도 알아야 되죠. 아울러 구타와 폭언과 무지묵지한 폭력은 범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생활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재와 상담이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노년부부 두 손을 잡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며 두 손을 잡고 서로 기대고 정서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참 바람직하고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한 경우는 그렇지 못한 그런 신노년 부부의 갈등의 특성을 보자면은 노년이 되었다고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미 언급한 성 갈등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면 복지관이 개방되면 반드시 성상담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노년이 되어서 성 갈등 유형이 있다면, 성 갈등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리고 또한 그 성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성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 저희 성지킴이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부부만의 특성이 다르겠지요. 부부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이루고 왔는가는 다 다를 겁니다. 부부만의 특성과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부부간 성 갈등을 악화시키는 상담은 의사소통은 무엇이고 부부간의 성 갈등을 호전시킬 수 있는 여러 중재 조건들을 상담을 통해서 갈고 닦아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얼굴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듯이 개인마다 부부마다 그 신체적인 조건 또 심리적으로 처한 상황
또 관계적인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갈등 조정을 위한 상담적 개입은 노년이라도 필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노년 부부가 있는 성 갈등 조정을 위해서 상담적 개입을 한다는 것은 대충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성 갈등이 만약 현재 문제가 있다면 성 갈등은 그 성 갈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결혼 역사도 같이 살펴봅니다. 또한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이 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동안에 성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도 들여다보고 가장 중요한 성 갈등의 주요 호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성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요 호소가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자, 먼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성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요. 예를 들면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은 자라온 환경, 살아온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도 다 다르지요. 상담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 각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또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이 성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여자 어르신이 지금 108절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남자 어르신은 그런 거를 모르고 성관계를 요구할 때는 분명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종교생활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상담, 중재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노년인인데, 노인인데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죠. 성에 대한 분노나 불만족의 정도, 또 성으로 인한 욕구 해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대한 스트레스 수준도 다 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서 해결 가능성을 향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 갈등 조정을 위해서 어르신들과 상담을 할 때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파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 어르신들은 여자 어르신들의 폐경 후에 생리적인, 신체적인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남자 어르신은 갱년기 이후에 남자 어르신의 신체적인 상황, 심리적인 불안감들도 이해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배우자를 이해하도록 돕지요. 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쌓인, 결혼 생활에서 쌓인 적대감의 정도도 사실 배우자 간에 서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정도가 많거든요. 배우자 서로 상대방에 갖고 있는 적대감이나 배신감, 여러 가지 불만감들도 끄집어내어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냅니다. 성적 불만족 정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이끌어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활 갈등 정도도 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 갈등도 이야기 나누고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신노년 부부가 성 갈등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또 상담 개입을 하냐고요? 자, 이 부부 사이는 하루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삶의 전선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부 결혼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부부들이 그동안 겪었던 갈등들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성 갈등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신노년 부부의 성 갈등 중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 갈등의 주요 호소 부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성 갈등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부부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은 성기능 문제가 있어도 말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전의 사고방식대로 말하면 남사스러워서 말하면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말을 안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상담을 통해서 만약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상담을 통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안내해 드리고요. 비뇨기과를 통해서 발기부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기부전 치료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 떠돌고 다니는 중국산 발기부전은 절대 금지라는 것도 얘기 드리죠. 여성들이 지금 4가지 성 갈등 유형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성교통을 호소했거든요. 예전에는 성교통을 그냥 성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만 요즘은 성젤, 러브젤 혹은 질윤활유 등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성 어르신들에게 조언해 드리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어 왔던 여 어르신들의 성 갈등 대처 방식도 어떻게 했는지, 해결 방안은 뭔지도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생활 갈등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었나, 이러한 것도 서로 공감하지 못한 감정, 서로 이해하지 못한 감정, 배려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합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저는 배우자가 있는 노년부부의 성 갈등도 있다. 그게 4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더라. 그동안의 오랜 임상 사례를 통하여 배우자가 있는 노년부부의 성 갈등 유형은 거부 언쟁형, 거부 포기형, 거부 대립형,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험한 거부 폭력형이 있더라. 이러한 성 갈등이 있는 부부들은 그냥 노출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부부간의 부정적 생활 감정이나 부부간의 부정적 성적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들은 어떻게 상담적 개입을 하냐고요? 자, 먼저 배우자 서로 간에 자신의 마음을 밝히도록 이끕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거리가 생겼는지, 내 마음이 벽을 치게 되었는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도록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을 이끕니다. 동시에 각각 어르신은 자신의 말만 하지 않고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며 귀담아 듣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죠.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2번째로는 그동안에 잘못된 거, 그동안에 무지해서 모르고 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단계를 갖습니다. 배우자에게 알고서 상처를 주었던 일, 모르고서도 상처를 주었던 일을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상대편 배우자는 배우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도록 어렵겠지만 반복적인 상담을 통해서 상대의 과오와 상대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상담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알려라. 자, 이거는 배우자가 있는 노년 부부의 성적 갈등의 상담이기 때문에 성관계 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보, 앞으로 요렇게 해주기를 부탁해요. 알려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잘 듣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한다는 거지요. 노력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서서히 성 갈등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따라서 몸의 거리도 좁혀지게 됩니다. 노력하는 배우자의 모습, 의사소통도 노력해야 되겠죠. 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노력해야 됩니다. 눈짓, 몸짓, 말투, 미소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참고로 어르신들에게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노력하는 배우자의 모습, 남편을 위해서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건 어떨까요? 굴이나 새우, 게는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이라서 남자 어르신들의 좋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브로콜리, 호박씨, 부추, 견과류, 콩, 마늘 등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여성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어르신들도 물론 질, 윤활유나 사랑의 젤 등을 위해서 젤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교통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폐경으로 인해서 약해진 질 점막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재배된 싱싱한 감칠맛 나는 채소와 제철 충분히 마시던 과일을 먹고 과일을 사다 드리고 이러는 것도 부부 서로 간에 노력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 저는 지금까지 배우자가 있는 노년 부부의 성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유형과 상담적 개입에 대해서도 간단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년, 얼마나 상실의 아픔이 컸겠어요. 상실의 아픔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마음이 불안한데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독감, 외로움도 상당히 크지요.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분명 성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본능적 욕구입니다. 노년들의 욕구는 배우자가 없는 노년들에게 있어서도 억제되거나 통제되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홀로 된 노년의 성을 위해서 성과 상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에서 어떻게 상담을 이끄는가, 자, 한번 예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어르신들은 한번 들어보면서 배우자가 없는 노년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담을 하는구나 라는 과정을 들음으로써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상담은 먼저 배우자가 없는 노년 자신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성적인 욕구로 해석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상담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외롭죠. 그래서 이성 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대인 간의 접촉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인 간의 접촉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 대인관계 욕구가 성의 욕구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복지관 혹은 모임 등을 통해서 대인관계 욕구가 성에 대한 잘못된 욕구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홀로 되신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현재 약물이 성욕에 변화를 주는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비타민제를 포함해서 대여섯 가지의 약을 먹고 있지요. 홀로 된 노인 어르신들은 복합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에 성욕이 증가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항히스타민제나 항우울제 같은 여러 약을 복합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관계에서 조정을, 중재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년 어르신들이 성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나를 상담 관계에서 파악합니다. 보통 홀로 된 어르신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개인적인 신념, 인지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홀로 된 어르신들은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기능이 저하될 거야, 성기능이 정지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장기간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홀로 된 남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기 자극도 조정 단계에서 상담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배우자가 없는 노년은, 어떤 노년은 성기능 저하를 죽음과 연결하여서 불안감과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기능 저하로 인한 위축, 성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대인관계 장애, 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노년 대상 상담 시 노년이 어떠한 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나도 알아보고, 그 이해를 적극적인 올바른 개인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 중에는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강한 인정 욕구가 성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 성 욕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을 통해서, 호소를 통해서 자신이 성적으로 왕성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처럼, 아니면 이성 노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내가 성적으로 완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인정 욕구를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년 중 호소하는 성 문제가 강한 인정 욕구의 표현은 아닌가, 또 상담 관계에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적 불만족에서 오는 누적된 스트레스 혹은
공격적 태도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없는 노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트레스와 공격적 태도를 해소하는 방법은 바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참석하여서 대인관계, 여러 친구들과 이성 친구, 동성 친구들 간의 모임과 여러 가지 활동들, 교육, 여러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복지관에서도 유념하여서 홀로 되신 어른들을 위해 애써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상담시 홀로 된 노인, 홀로 된 노년, 배우자가 없는 노년 어르신들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노년 배우자가 인정받고 배우자가 없지만 현재 잘 살아오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담 관계에서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년들에게 성과 관련된 상담 중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성병이나 성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겁니다. 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어르신이 지방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지방에 살고 계신 어르신, 홀로 된 어르신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종로에 왔지요. 그래서 종로의 탑골 근처에서 바카스 아줌마를 만나 딱 한 번 관계를 갖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 뒤로 성병으로 팬티에 액체가 나오고 고생스러워도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팬티를 버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년의 성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의 노년의 성문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문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카스 아줌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성매매는 불법이면서 이거는 성범죄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병 예방을 위해서도 배우자가 없는 노년들은 인식, 성병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노년이 알아야 할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1985년에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에이즈 환자가 120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성병이 굉장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성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에이즈에 관한 겁니다. 에이즈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수혈이나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요.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성 접촉자로부터 에이즈가 감염이 되지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 혹은 질 분비물을 통해서 에이즈에 노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신노년의 성에 있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게 되면 성병에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강 성교를 할 때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거나 구강 성교를 할 때도 성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항문 성교를 할 때 혹은 매매춘을 하거나 매매춘을 한 상대와 성교를 할 때도 성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이 성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랫배가 아프고 질에 출혈이 있고 성교 시에 골반에 통증이 와요. 그리고 냄새가 고약한 질 분비물도 있지요. 니열도 있고 몸살 기운도 있고 구토가 나기도 하지요. 또 중요한 거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성병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에는 성병 전파가 둔감하지요.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자, 산부인과 검진 시 골반 정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팬티에 뭐가 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성병에 노출되었나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남성 어르신도 성병에 걸리면은 어떠한 증상이 나는가?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나타내고 미열이나 몸살 기움이 있고요. 페니스에서 분비물이 나오지요. 노란 고름이나 피고름이 나오기도 해요. 또 성기 주변에 혹, 발진, 통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기 부분이 가렵기도 하고요. 또 남성의 골반 깊은 곳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자, 어르신 여러분, 신노년이 알아야 될 성병, 성전파성 질환인 어떤 성병들은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성과의 성관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돔을 사용하고 만약 성기에 상처가 있으면 성관계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성병에 의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더 깊어지기 전에 의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를 맞는 신노년, 배우자가 있는 노년부부, 성 갈등 유형과 거기에 대한 상담적 개입,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년부부의 성과 상담, 더불어서 성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림에서처럼 두 부부가 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것 같죠? 자, 오늘 배운 학습 정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먼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배우자가 있는 노년부부, 자신의 마음을 밝혀라. 반성할 것, 사과할 것을 한다. 원하는 것을 서로 성적인 관계에서 알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행에 옮겨라.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년 어르신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성병이나 발기부전, 질교통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미리 예방하고 진단받고 하자. 이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수업은 다른 때보다 좀 길었는데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성지킴이 이예임 강사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